맨발로 걸어라. 제1장 인류 건강 최초의 발제 맨발 걷기 1. 우리가 꿈꿨던 무병장수의 열쇠. 인류는 지난 수천 년간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왔다. 수많은 의학 서적이 발간되었고 그에 따른 수많은 민간요법과 약의 조제 및 처방 등이 전수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근원적으로 예방되거나 치유되지 않는 치명적인 질병들로 인류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무병장수의 꿈은 지금도 요원한 상태이다. 물론 지난 300년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수많은 질병에 대한 대증치료법 역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최근 암 치유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고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처치의 성공적 시행은 그를 뚜렷이 증거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그 발병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좀 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도 또 수많은 약을 처방받아도 치유되지 않는 수많은 질병이 존재하고 또 한의원에 가서 매일 대침을 맞아도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자가 2016년부터 시작해온 무료 숲길 맨발 걷기로의 초대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여러 회원들로부터 숲길을 맨발로 매일 걷고 즐겼더니 두통이나 이명증, 비염 등이 자연스럽게 치유되었고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염이나 척추 관 협착증 등 근골격계 질환들이 치유되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그리고 재발한 비호지킨 림프종, 혈액암의 악성 종양이 불과 2달여 만의 맨발 걷기로 사라졌다는 회원, 갑상선 암의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회원, 다발성 가성 점액종, 일명 충수암이 맨발 걷기 5개월 만에 반이 사라졌고 나머지 반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9개월이 지나며 그 나머지 반의 암 종양들까지도 다 사라졌다는 회원까지 있었다. 그러므로 제도권 의학계는 여전히 맨발 걷기의 이 놀라운 효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맨발 걷기의 이러한 경이로운 치유의 효과를 더 이상 부인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숲길 맨발 걷기가 이제까지 수천 년의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의학계가 꾸준히 추구해온 인류의 무병장수라는 미완의 해결 과제를 찾는 새로운 실마리 하나를 제공하고 있다는 통찰에 이르렀다. 지난 2006년 자연의 지압 이론에 근거한 저자의 졸적 맨발로 걷는 즐거움에 이어 2010년 미국의 전기 기술자 클린트 오버와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이 공저한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를 통해 접지 이론이라는 또 다른 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지난 2013년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 의학자들이 1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내에 들어온 접지선에 몸을 연결한 접지의 실험 결과를 발표한 논문으로 인해 그 의학적인 근거도 밝혀졌다. 또한 우리는 미국 의학자들의 접지를 통한 임상 실험 결과들이 우리의 맨발 걷기에 따른 놀라운 치유와 힐링의 결과와 그대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자의 2019년 두 번째 졸적 맨발 걷기의 기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당위를 실증적으로 실증하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사례가 최근 다시 확인되었다. 바로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한 회원인 이용자 씨의 사례다. 그녀는 2018년 가을 몇 달간의 맨발 걷기로 수년간 앓고 있던 무릎 연골의 통증이 거의 치유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그해 겨울 한동안 그녀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 다음해 3월 저자가 그녀에게 전화하여 치유의 경과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녀는 겨우내 수위로 맨발 걷기를 중단하여 무릎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고 대모산까지 걸어오기조차 힘들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저자는 맨발로 걸으실 수 있는 봄이 왔으니
이제부터 맨발로 걸으시면 다시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실제 그녀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매일 양재천 흙길을 맨발로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도 직장에서 은퇴하고 매일같이 맨발로 동행을 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다시 양재천 흙길을 매일 맨발로 걸은 결과 약 한 달 반 만에 통증이 다시 왔던 무릎도 괜찮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내 통증으로 고생했던 50견까지 호전되었다고 전했다.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녀 남편의 새로운 치유 사례다. 그는 비염이 심해 밤에 자다가도 수시로 잠을 깨어 코 세척을 하고서야 잠이 들곤 하였는데 맨발로 걸은 이후 코가 막히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전해왔다. 처음에는 오후에 한 번씩 같이 양재천에 나가서 맨발로 걸었었는데 지금은 남편 혼자 아침에 양재천으로 나아가 맨발로 먼저 한 번 걷고 오고 오후에는 다시 남편의 성화로 두 분이 같이 맨발로 걸으러 나간다는 정겨운 소식까지 전해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읽게 된다. 첫째, 매일 맨발로 걸으면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비염 등 기타 질병들이 치유된다. 두통은 물론 안구건조증, 이명증의 치유부터 이번 비염의 치유까지 감안하면 이제 머리 쪽 각 신체 부위의 맨발 걷기로 인한 치유의 사례들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둘째, 그러나 일정 기간 맨발로 걷는 것을 중단하면 질병에 따라서 또다시 동질병들이 도질 수 있다. 셋째, 그리고 다시 매일 맨발로 걸으면 그러한 통증들이 다시 치유된다. 인간은 원래 맨발로 걷도록 설계되었다. 맨발로 걸으면서 인간의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저자의 창조주의 인간 설계론의 지론이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실증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비록 평생 신발을 신고 살아 병이 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이유로 웬만한 질병들, 즉 현대 문명병들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맨발 걷기야말로 그러한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그 발병 자체를 차단하는 이제까지 세상에 없었던 인류 최선의 건강 증진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까지의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은 물론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모든 회원의 위혈액암, 갑상선암, 다발성 가성 점액종 등 각종 암을 치유한 증언은 물론 위 이용자 씨의 새로운 차원의 근골격계 치유의 증언은 맨발 걷기가 우리 인류가 꿈꾸어왔던 무병장수의 열쇠임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확인해주는 귀중한 사례가 되었다고 하겠다. 2. 맨발 걷기는 수천 년간 논의된 적이 없었을까? 저자는 어린 시절 스스로 졸라 시골의 조부모님 밑으로 가서 자랐다. 당연히 매일 논두렁을 뛰고 산을 오르내리고 뛰어놀며 컸다. 그러다 보니 수시로 날카로운 칼이나 낫에 손가락을 베이고 찢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상처 치료용 연고가 있을리 만무했다. 그래서 보드라운 흙을 한 줌 지어서 피가 나는 상처에 뿌리곤 하였던 기억이 난다. 흙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이미 알아차렸던 걸까? 그렇다면 과거 인류의 문명전 고대에는 어떠하였을까? 똑같은 자연치유의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오랜 경험을 한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제사장 또는 승려들이 원시적이나마 각종 상처와 질병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익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케 하였을 것이다. 2006년 이부영 박사가 쓴 의학개론은 질병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병은 생명과 더불어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왜냐하면 병은 곧 생명 현상의 일부기 때문이다. 미셸 푸코는 구석기 시대의 의학은 의사 없이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환자가 모두
스스로 의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의술의 시작은 본능적인 행위였을 것이다. 개들도 위가 불편하면 구토를 일으킬 때까지 풀을 먹고 토해내듯이, 또한 원숭이가 가시를 뽑고 피를 먹게 하듯이 인류도 단순한 본능적 행동으로 아픔을 완화하기 위해 손으로 비비거나 식물을 채취해서 쓰거나 태양과 물 등을 이용하여 처치를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구전되어 치료법을 발전시켜 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선사시대의 의학을 정의하고 있다. 실제 약 4,000년 전인 BC 1750년 고대 바벨로니아의 인류 최초의 성문법전인 하무라비 법전에 이미 의사와 의료 행위가 법적인 규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의사의 보수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법전 215장에 큰 수술로 환자를 고치거나 백내장을 수술해서 눈이 나오면 10제겔의 은을 받아도 좋다고 되어 있다. 5제겔은 1년간의 고급 주택 임대료에 해당하며, 직공장의 일당은 법전 274장에 의하면 30분의 1제겔이었다고 하니 막대한 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음이 그를 증거한다. 3,000년 전 중국의 황제 내경도 천인합일설, 음양오행설 등 자연학에 입각한 병리학설을 주로 하고 실제 치료에 대한 기록은 적다. 영추는 침구와 도인 등 물리요법을 상술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약 2500년 전 현 인류의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저서에서 대자연이 바로 의사이다, 대자연은 스스로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며 자연 치유에 대한 믿음을 토로하면서 주로 식이요법, 공기욕, 안마, 해수욕, 사혈요법, 부항 등의 치료 방법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약은 주로 설사, 진통제 등에 사용했으며 약품의 종류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맨발 걷기로 건강해질 수 있다거나 병이 치료된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고대 말기와 중세 시대를 지나 근대 초기까지 의학의 황제로 칭송을 받았던 인물인 약 2000년 전 이집트의 갈레로스는 서양 의학의 역사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진단법,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1000년 이상 오랫동안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역시 해부학자로서 위대한 해부학 저서인 해부 방법에 관하여와 인체 각 부위의 유용성 등 2권을 집필하였다. 그 이후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모르가그니는 서양 해부 병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교의 해부학 교수로 56년간 재직하면서 많은 나라와 수만 명의과 대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약 350년 전인 1761년 서양 근대의학을 연 질병의 자리와 원리에 대하여라는 기념비적 의설을 남겼다. 한편 약 500년 전 조선시대 태의허주는 1596년 선조의 왕명을 받아 중국과 조선의 의설을 집대성하기 시작한 지 15년 만인 1610년에 그 유명한 동의보감을 펴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의하면 동의보감은 기존 중국과 조선 의학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 바, 중국의 한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는 200여 종의 문헌과 의방유치, 향약 집성방, 의림좌료와 같은 수종의 조선 의설을 참고한 내용을 자신의 학식과 경륜에 결합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당시 의학의 경전이었던 영추와 소문의 정신에 따라 의학의 줄기와 가지를 잡고 다양한 학설과 처방을 병의 증상, 진단, 예후, 예방법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 결과 동의보감은 출간 직후부터
조선을 대표하는 의소로 자리 잡았으며 18세기 이후 국제적인 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다양한 기록들에서 맨발 걷기의 효험과 중요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서양 의학자들은 주로 해부 병리학을 중심으로 의술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후 그 대증적 치료요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동의보감은 병의 치료보다 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추구하는 양생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맨발 걷기에 관한 기록은 저자가 아는 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동의보감은 약보보다는 식보, 식보보다는 행보라고 하여 걷는 것이 먹는 것은 물론 보약보다도 더 좋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지만, 그를 따로 맨발로 걸어 흙과 접촉해야 건강해진다는 점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결국 그동안 수많은 의학자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무병장수를 위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대지를 맨발로 걷고 접지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충전되고 각종 질병이 치유된다는 이 놀라운 단순 용이 무해 무비용의 건강법을 주목하지 못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통한 질병 없는 건강 세상의 구축이라는 인류사적인 큰 임무가 저자와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에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그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